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몰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화 밤만 되면 머슴과 뜨밤을 보내야 하는 마님의 속사정. 옛날 어느 고을에 만석지기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잣집 대감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이 경각에 달할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 뭐겠습니까? 건강 하나는 남부럽지 않던 서방님인데 어찌 이리 알아누워 있으신게요. 이럴 거면 못하다고 허구한 날 산삼에다 뱀술이며 온갖 귀한 보약이란 보약은 다 드셨단 말이오. 다 허사요, 허사. 어서 일어나시오, 어서. 대감 가시면 나는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남편의 깊어지는 병세에 정신줄을 놓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마님까지 울며 까무러치기를 여러 날 반복하니 집안 사람들 모두 마님의 안위까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러다 대감마님의 안방마님까지 자칫하면 함께 가시겠구먼 그래. 저리도 가슴 절절한 부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말이야. 더군다나 전국 팔도에 이름난 의원이란 의원을 죄다 불러 진맥을 잡히고 세상 용하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만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으니 도무지 뾰족한 수도 찾지 못하고 그저 상치를 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니 병명도 알아내지 못해 치료도 제대로 못해. 명이라는 것들이 죄다 돈만 비싸게 받아쳐먹을 생각만 하고 병 고칠 생각은 하더라느니 몽땅 잡아다 매질을 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구먼. 그러게 말일세. 어찌 이리도 다들 실력이 형편없단 말인가 글쎄. 허준 선생이 아시면 당장이라도 깨어나 경을 칠 일일세 그려. 조선의 명의는 어디 가서 다 죽었단 말인가? 명의는 무슨 얼어 죽을.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만 야속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슴 돌쇠가 안방마님을 다급히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헉헉, 마님, 헉헉헉. 이놈아, 헐떡거리지 말고 숨 좀 고르고 말하거라. 헉헉거리는 모습이 좀 거시기 하구나. 그게 말입니다. 쇳내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 사냥꾼들한테 얻어들은 얘기가 있사온데. 무슨 얘기라고 이리 호들갑이냐. 유난 떨지 말고 제대로 고해보거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우리 고을에서 하루길 떨어진 곳에 영험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치성을 드리면 무슨 소원을 빌든 원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요. 그래? 그것이 사실이더냐. 그럼 당장 가야지. 어서 내가 앞장서도록 하거라. 그렇게 마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로 돌쇠를 앞세워 그 영험하다는 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었답니다. 하루를 꼬박 달려 산 아래에 도착하니 이곳저곳에 돌탑을 쌓으며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는데 왠지 모를 신묘한 분위기에 순간 넋이 나간 듯 마님이 산속으로 발걸음을 급히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마님, 천천히 가십시오. 쇳내가 앞장설 테니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쫓아오셔요. 까딱하다 가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이 녀석, 호들갑은 내가 어린애더냐? 잘 따라갈 테니 걱정 말거라.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 중턱에 수풀이 우거진 골짜기 끝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마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마님, 앞이 보이지 않으니 쇳내의 바지춤을 잡으십시오. 돌쇠 이놈, 개수작 부리지 말거라. 아이고, 아닙니다 마님. 길이 험해 그러는 것이니 어서 잡으십시오.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말거라. 길이 위험해 잡는 것이니. 알겠느냐? 자,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구먼요. 결국 돌쇠의 바지춤을 끌어 잡은 마님은 더듬더듬 발걸음을 훑어가며 안개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개를 뚫고 길을 걸었을까. 하얀 벽마냥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일순간 사라지는가 싶더니 눈앞에 장관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대체 어디대요?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구먼요.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 기암절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폭포수며 신묘한 괴석들 사이사이 피어난 꽃들이 바람에 하늘거릴 때마다 흩날리는 꽃가루들로 황홀경이 따로 없지 뭐겠습니까? 바로 이곳이구나 돌쇠야. 우리가 치성을 드릴 곳이. 길한 기운이 뼛속까지 느껴지니 필시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구나. 어서 자리를 마련하거라 어서. 알겠구먼요. 잠시 후 계곡 한 모퉁이 바위 동굴에 자리를 잡은 마님이 곧장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좀 살려주소. 제발 좀 살려주소. 단 1년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서방님 좀 깨어나게 해주시오. 그렇게 몇 날 며칠 밤낮도 없이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린 지 닷새가 지날 때였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동굴 안에서 치성을 올리고 있던 마님이 그날따라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이 힘들었던지 순간 고꾸라져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기묘한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기암괴석이 빽빽한 산봉우리에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고 세찬 바람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불현듯 웬 백발노인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니라. 내 너를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남편을 위해 지극정성 몸을 아끼지 않고 치성을 드리는 너의 모습이 갸륵하여 이리 직접 너를 보러 온 것이니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황에 놀란 마님이 산신이란 말에 냉큼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니 산신이 나지막이 말하였답니다. 이제부터 남편을 살릴 방도를 너에게 알려줄 테니 명심하도록 하거라. 네, 남편을 살릴 방도라고요?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지요, 산신령님. 너의 남편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이유는 바로 마구니 때문이니라. 오래전부터 너를 사모하고 있던 마구니 하나가 너와 함께 있는 남편을 시샘하여 그를 병들게 만든 것이니라. 마군이라니요, 산신령님. 아무리 질투가 나도 그렇지 서방님에게 왜 그런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에게 해코지할 일이 아니랍니까? 너를 사모하는 마구니가 너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그 저주를 너의 남편에게 돌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한 이치 아니겠느냐? 너의 곁에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마구니가 저주를 날렸으니 너의 곁에 다른 사람을 두어 남편 대신 저주를 맞게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너의 남편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제 곁에 둔다는 말씀은 혹시 그렇지. 그대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맞느니라. 지금 당장은 너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일 수 있겠으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선 그 방법이 유일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산신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마님이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지금 따지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지 않사옵니까? 남편을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좋다. 결심이 선 것 같으니 잘 듣거라. 그대는 이 시간 이후로 산을 즉시 내려가 건장한 산에 하나를 물색하거라. 그리고 그 산에와 열흘간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밤 격렬한 밤을 보내야 하느니라. 딱 열흘이면 충분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야 하느니라. 뜨거운 밤이라고요? 실제로 몸을 섞으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지. 신용만 하는 것으로는 마구니가 속지 않을 것이 분명하느니라. 오히려 자신을 속이려 든다는 눈치를 챌 수 있으니 실제와 다름이 없어야 하지. 아주 격정적으로 실제 부부처럼 관계를 가져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자칫 마구니에게 흠이라도 잡힌다면 너의 남편은 물론 너와 잠자리를 함께한 사내조차 목숨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니 부디 명심하거라.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야 한다니 남편을 두고 어찌. 남편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라. 원치 않는 게냐? 그것이. 아니옵니다. 서방님을 살리는 일인데 꼭 그렇게 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만 있다면 마구니의 저주는 필시 그 사내에게 옮겨가 너의 남편은 병마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허나, 남편은 살게 되지만 저와 몸을 섞은 사내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건장한 사내라면 마구니의 저주라고 해도 한동안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심혈을 기울여 대상을 물색해야 하느니라. 그러더니 산신이 환약 하나를 여인에게 건네주며 다시 말을 이어갔답니다. 그리고 열흘이 되는 날 그 사내에게 이 환약을 꼭 먹이도록 하거라. 그러면 남편은 물론 그 사내도 무탈해질 것이니라. 그런 연후이 곳으로 와서 지금처럼 치성을 드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마구니를 물리칠 신수 하나를 내려줄 것이니 부디 거사를 잘 치르기를 바라느니라.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와 동시에 마님도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로구나. 어찌 이리도 생생하단 말인가. 내가 며칠 좀 무리를 한 모양일세 그려. 그렇게 잠시 숨을 돌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마님이 머리맡에서 무언가를 주워 들고선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 산신이 건네준 환약이었답니다. 아니 이것은 진정 꿈이 아니었구나. 산신께서 실제 나타나신 것이었어. 어서 산을 내려가 서방님을 살리러 가야겠어 어서. 돌쇠야, 어서 산을 내려갈 채비를 하거라 어서. 지금 당장 말입니까요? 그래,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서두르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뭔 일인데 이리도 급하시대? 그렇게 하루를 꼬박 걸어 집에 당도하니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온 집안이 어수선한 것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 같았답니다.
무슨 일인데 이리도 소란스럽더냐? 마님, 이제 오시면 어찌하옵니까? 하마터면 대감마님께서 운명할 뻔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요? 어서 대감마님께 가보시어요. 뭐라, 서방님이. 밤새 병증이 악화된 남편이 사경을 헤매다 겨우 맥이 돌아왔다는 말에 화들짝 놀란 마님이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다짐했답니다. 서방님, 딱 열흘간만 다른 사내에게 안길 터이니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니 부디 용서하십시오. 이 죄는 저승에 가서 제가 다 받을 터이니 당신은 조금만 버텨만 주시오. 하지만 젊고 건장한 사내를 구하는 것은 둘째치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 분명하니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졌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때마침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 녀석이 마님의 두 눈을 확 뜨이게 만들었지 뭐겠습니까. 그래, 돌쇠놈이 있었지. 젊은 데다 힘도 좋으니 저만한 녀석도 없지. 게다가 입단속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구나. 그렇게 마님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를 은밀히 방 안으로 불러들였답니다. 마님, 어찌 그러십니까? 쇳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입니까요? 이리와 앉거라. 네,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그러느니라. 부탁이라고쇼?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거라. 네, 마님. 대감마님이 위독하신 것은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라. 대감마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기 위한 일이니 내가 꼭 도와줘야 하느니라. 마님의 말에 궁금증이 생긴 돌쇠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마님을 쳐다보며 말했답니다. 제가 무엇을 어찌하면 되는 것입니까요? 네, 오늘 밤부터 너의 방에 들 것이다. 제 방이라고쇼? 아니, 어찌 그러십니까요? 자세한 건 알 것 없느니라. 돌쇠 내 놈은 그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알겠구먼요, 마님. 내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매일 밤 너의 방에 들 것이니 네가 가진 모든 기교를 다하여 나를 극치에 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님, 뭔 소린감요? 쇳내가 어찌 마님을. 안 될 말이구먼요. 천벌을 받습니다요. 대감마님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대감마님이 살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다. 더 이상 토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것이 그래도 말입니다. 미천한 제가 어찌 마님을 품는단 말입니까? 나를 오늘부터 마님이 아니라 너의 아내라 생각하거라. 신분 따윈 이제 개나 줘버리고 나와 함께 뜨거운 우누지락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을 망설이던 돌쇠가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요? 따르겠습니다요. 잠시 후 방을 나와 생각해보니 갑작스럽긴 하지만 왠지 모를 흥분감에 오늘 밤이 기대되기 시작하였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뭐 별거 있으려고 그냥 인생 한 방인 거지. 천하디 천한 내가 언제 저 아리따운 마님 같은 여자를 품어보겠냔 말이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리고 그날 밤 예정대로 마님이 머슴의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답니다. 그래, 마음의 준비는 다 되었느냐? 준비할 게 뭐 있겠습니까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구먼요. 제가 아는 모든 기교를 부려 마님을 보내드리겠구먼요. 이놈 말은 잘하는구나. 기왕지사하기로 한 것이니 우리 함께 극치를 맛보자꾸나. 조금의 부족함 없이 격정적으로 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걱정 붙들어 매시고 어서 이리 오셔요. 그렇게 그날 밤 마님과 머슴은 신분의 차이도 잊은 채 밤새도록 불타는 장작마냥 시뻘건 열기를 뿜으며 뜨겁게 불타올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마님은 겨우 안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녹초가 된 몸을 채 가누지도 못하고 방바닥에 대자로 턱하고 드러눕더니 힘없이 중얼거렸답니다. 돌쇠 이놈, 밤새도록 나를 가만 놔두질 않는구나. 젊은 놈이 혈기가 왕성해도 너무 왕성하니 열흘을 어찌 버틸지 걱정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대감마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건 그렇고 피곤한 것 같으면서 개운한 이 기분은 뭔지 모르겠구먼 글쎄.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도 잠시 새근새근 코를 골며 하루 종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다시 돌쇠의 처소로 들어가 어제와 같은 밤을 보냈답니다. 그러기를 꼬박 열흘째. 마침내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몇 번의 격렬한 우누지락 뒤에 돌쇠와 마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운을 만끽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마님이 돌쇠의 입에 도사가 준 환약을 넣어주며 말했답니다. 돌쇠야, 어서 이것을 삼키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일단 삼키거라. 나를 오래 보고 싶거들랑. 네가 이것을 먹어야 하느니라. 이거 먹으면 거시기 하는 건감요? 그래 이놈아. 돌쇠가 환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한 마님이 말했답니다. 오늘이 우리가 약속한 마지막 날이로구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부부처럼 우리 많은 사랑을 나누었구나. 돌쇠야, 내일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야.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야. 마님, 왜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마지막 밤을 이리 보내선 안 되지. 어서 다시 시작하거라. 쉼 없이 밤새도록 즐기자꾸나. 마님, 달립니다요. 홍콩 보내드리겠구먼요.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마님을 다급히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안방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왜 이리 호들갑이냐? 난 날이 깨서. 답답하구나. 어서 말해보거라. 그게 대감마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요. 뭐라? 오랜 기간 자리에 누워서 의식불명이던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에 마님은 버선발로 뛰쳐갔답니다. 서방님, 괜찮으시오. 정말 다 나으신게요? 부인 보면 모르시오. 이제 다 나은 것 같소. 못 본 사이 더 이뻐졌구려 그래. 서방님도 참, 그런 농담이 지금 나오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구려. 이리 와보시오. 한번 안아보게. 아잉. 마님은 눈앞에서 멀쩡히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저 감개무량할 뿐이었답니다. 산신령의 말이 사실이었어. 어쩜 이리도 감쪽 같을까. 반신반의하던 저 자신이 부끄럽사옵니다. 남편의 병이 다 나았다는 기쁨도 잠시, 마님은 서둘러 채비를 차리고는 산신이 일러준 대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 치성을 올렸답니다. 치성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자 과연 산신이 약속한 대로 마님의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산신령님, 제 서방이 깨어났는데 이제부터는 어찌해야 하는 것이옵니까? 열흘간 내 말을 잘 따라주어 고맙구나. 고생이 많았을 터 내 너에게 신수를 내어줄 것이니 어서 가서 마구니를 퇴치하거라. 그러더니 산신이 휘파람을 불었는데 어디선가 송아지만한 하얀 개 한 마리가 순식간에 달려와서는 마님 앞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눈이 셋 달린 개였는데 예사롭지 않은 개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답니다. 이 녀석으로 어쩌라는 것이옵니까? 이 개는 구마견이라고 하는데 눈이 세 개라 마구니를 볼 수 있느니라. 그 녀석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구니가 숨은 곳이 들통나 바로 도망칠 것이야. 그러면 다시는 너희 집안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마구니를 집에서 완전히 내쫓기 전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니라. 환약이 마구니의 저주를 막아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돌쇠 녀석이 위험한 것을 내 간과하고 있었어. 그렇게 서둘러 집에 도착한 마님은 구마견을 집안에 풀어놓았답니다. 한참을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구마견이 위패를 모셔놓은 집안 사당에 갑자기 멈춰서더니 사당 문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님이 조심스럽게 사당 문을 열자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쏜살같이 사당 문을 빠져나와서는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저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날카로운 구마견의 울부짖는 소리가 멈추더니 얌전히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님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신의 말대로 마구니가 물러갔구나. 이제 다 끝난 것이겠지? 마님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검은 안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답니다. 다 끝나긴 이제 시작이요. 난데없이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웬 스님 한 분이 마당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갔을 뿐 이제 다른 숙주를 찾을 것이요.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지요. 뉘신지요, 스님은? 허허, 보이는 것은 그저 허물일 뿐. 더 깨달으셔야겠소. 껍데기가 달라지니 못 알아보시는 게요. 혹시 산신령님? 이제야 알아보시는구려. 아, 송구하옵니다. 못 알아배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 마구니가 이 집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요. 이제 마음 편히 여생을 남편과 함께 즐기셔도 될 것이외다. 산신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대의 정성이 남편을 살린 것이니 내가 감사받을 일은 아니요. 그건 그렇고 전 녀석이 돌쇠 녀석이요. 네, 그렇습니다. 돌쇠이옵니다. 마님의 말에 산신이 돌쇠를 손짓해 부르더니 씩 웃으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답니다. 허참 녀석. 기골이 장대한 것이 딱 마구니 사냥꾼이로세. 네 녀석이 내 환약을 먹어 살 수 있었으니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차례가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은 무슨 말.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어 마구니를 잡으러 다니는 추막꾼이 될 것이야. 이미 내 환약으로 모든 혈자리는 뚫어두었으니 조금만 수련한다면 도력이 커질 것이니 그것으로 나에게 보답하거라. 뜬금없는 노인의 말에 돌쇠가 뒷걸음질치며 말했답니다. 싫습니다요.
저는 귀신이 제일 무섭구먼요. 딴 데 가서 알아보셔요. 싫어도 어쩔 수 없느니라. 내가 널 데려가지 않으면 마구니가 언제든 너를 찾아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니 나만이 너를 구할 수 있느니라. 그래도 싫으냐? 산신의 말에 돌쇠가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답니다. 아니, 이게 뭐대요? 제가 뭔 잘못을 했길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감요? 이를 지켜보던 마님이 돌쇠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난 네가 추마꾼이 되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위험해질 때 언제든지 나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돌쇠야. 아니, 서방님. 서방님? 마지막 여인의 한마디에 눈물을 글썽이던 돌쇠가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알겠어라. 제가 제자가 되겠구먼요. 추마꾼이 되어 평생 마님을 지켜드리겠어라. 그래, 잘 생각했구나. 어차피 너와 마님이 이 집에 함께 있으면 서로 힘들어질 것이니라. 그러니 나를 쫓아 마군이나 사냥하며 한 세상 호기롭게 살다 가세나. 그렇게 돌쇠는 얼떨결에 산신의 제자가 되어 훗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구니를 퇴치하는 대법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님의 집안 역시 마구니가 물러간 뒤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큰 재물은 물론 관운까지 뒤따랐으니 결국에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니 자손대대로 흥성했다 전해집니다. 제2화 동굴 속에서 피어난 마님과 머슴의 사랑 이야기. 옛날 어느 고을의 명문가의 자손인 서결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재력은 물론 조정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인물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하는 이가 없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으니 행실은 거칠었고 아나무인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답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데도 나를 하대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일세. 어찌 하겠는가 말일세. 대단한 가문의 자손이 아닌가 말이야. 임금조차도 절절 매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겠는가. 참으시게. 허참, 우리도 사대부 집안의 자식인데 대단한 인물 나셨네 그려. 그런 그에게는 아리따운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영의정의 첫째 여식으로 스물이 되던 해 어쩔 수 없이 그 사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연인즉슨 절세가인으로 소문난 여인에게 반한 양반과 자제들이 죄다 그녀에게 정혼을 넣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서결이의 간계로 울며 겨자 먹기로 혼인을 올린 것이었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임금이 것이라고 해도 내가 가질 것이야. 네가 아무리 영의정의 딸이라고는 하나 사내와 상통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난다면 그 누가 너와 혼인을 하려고 들 것인가 말이지. 이제부터 넌 내 것이야. 그의 계획대로 저작거리에 영의정의 첫째 여식이 사내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던 혼처가 일순간 뚝 끊기더니 그 어느 곳에서도 정혼을 청하는 집안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대감, 이를 어찌합니까?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부인 어찌하겠소?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우리 딸 아이는 이미 사내와 상통한 여자로 소문이 났으니 본래는 둘째치고 가문의 수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오. 그럼 우리 딸 아이는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대감? 이 일로 영의정의 집안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때였답니다. 하루는 서결이가 영의정을 찾아와서는 정혼을 청하는 것이었답니다. 영의정 나리, 제가 나리의 여식을 처로 삼고 싶으니 허락해 주시지요.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썩 돌아가시게. 평상시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영의정은 단칼에 정혼을 거절하며 그를 쫓아내려 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강경하게 영의정을 노려보며 말하였죠. 따님께서 더 큰 수모를 당하길 원하십니까? 영의정 나리. 남자와 상통한 것도 모자라 그 상대가 집안 머슴이라는 소문이 나길 원하시진 않겠지요. 무슨 말을 하는 겐가? 내 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네. 그 입 다물고 썩 내 집에서 나가시게. 제가 그렇게 만들면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설마 이 모든 것이 자네 짓이었단 말인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따님은 물론 가문을 지키시려거든 저와 따님의 정혼을 허락하시지요. 결국 가문을 지키기로 한 영의정은 사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과 사내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의 부인이 된 여인은
남자와 상통한 여자라는 누명도 벗지 못한 채 사내의 집에 들어가 온갖 모진 구박이란 구박을 감내하며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죠. 우리 아들이 보살일세 그려 이런 뻔뻔한 아이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니 말일세. 우리 집안에 어찌 이런 아이를 시집 보낼 생각을 한 건지 영의정도 참 뻔뻔하단 말이야. 더욱이 여인을 그렇게 만든 사내가 더 가관이었는데 모든 내막을 알면서도 모른 척 그녀를 밤마다 괴롭히며 말했죠.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처녀 귀신이 되었을 것이야. 어서 말해보거라. 난 상통녀라고 어서. 서방님,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절대 남자와 상통한 적이 없나이다. 제 목숨을 걸겠나이다. 제발 이러지 마시어요. 이 여자가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것이야.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야겠구만 그래. 이리 오거라 어서.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손봐야 맛있다고 했겠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살려주시오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소위 명문가의 자식이라는 사내는 악마로 돌변해 그녀를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답니다. 그럴 때면 여인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물었죠. 나는 도대체 나리에게 무엇입니까? 저를 어찌 이리도 아프게 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너를 흠모해 너와 혼인한 줄 아느냐?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냥 너는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였느니라. 내가 찜해놓은 것이니 가진 것이고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것이니라.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방님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이 여자가 아직 덜 혼난 개로구나. 어서 이리 오거라. 악마가 무엇인지 보여줄 테니. 그렇게 여인은 하루하루 남편의 괴롭힘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고 몸과 마음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있었답니다. 천지신명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눈을 감고 싶은 심정입니다. 재물도 권세도 다 필요 없으니 딱 하루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마침 남편이 먼 곳으로 파견 나갈 일이 생겨 최소한 몇 달가량 남편과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허튼 짓 하지 말고 조신하게 기다리고 있으시오. 알겠소? 네, 서방님. 가는 길 무탈하시옵소서. 그녀의 대답엔 그 어떤 떨림조차 없었는데 마치 영혼 없는 인형 같았답니다.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정은 메말라 있었고 그녀는 그저 뼛속까지 세뇌된 사내의 괴롭힘에 무조건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집안에서 부리고 있던 돌쇠 녀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많이 힘드셨지요? 쇳내가 마님께 드릴 것이 있구먼요. 그러더니 약초 한 뭉치를 건네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 약초를 잘 우려서 상처에 바르시면 금세 가라앉을 것입니다요. 진작에 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구먼요. 돌쇠의 말에 한동안 멍하니 땅만 바라보던 마님이 초점 없는 눈으로 답했답니다. 그래, 고맙구나 돌쇠야. 몸에 난 상처야 이걸 바르면 낫는다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어이없고. 네, 마님, 무슨 말씀이돼요? 아니다, 그냥 해본 소리니라. 그녀는 돌쇠의 말대로 약을 우려 몸에 난 상처에 발라보았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상처가 하루 만에 깔끔하게 치유되어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피부로 되돌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던지 당장에 돌쇠를 불러 물어보았답니다. 돌쇠야, 이것 보거라. 멍이며 생채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보이느냐? 도대체 이런 희귀한 약초는 어디서 구한 것이더냐? 얼마 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밤길에 돌아오다 그만 승냥이에게 물려 도망치고 있었는데 동굴이 하나 보이길래 몸을 피했습죠. 그 동굴 안에 이 녀석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구먼요. 그러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승냥이에게 물렸던 상처가 아무러 있지 뭐겠습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 상처가 날 때마다 발랐는데 역시나 금세 나았구먼요. 매번 마님께서 대감 마님께 괴롭힘을 당할 때면 챙겨드린다는 것이 서슬퍼런 대감 마님이 무서워 망설이고 있었구먼요. 송구하구먼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이 총기가 가득한 눈으로 돌쇠에게 말했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우리 함께 그 동굴로 가보자꾸나.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아이고, 아닙니다요 마님.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약초를 뜯어올 테니 마님은 집에서 편히 계십시오. 길이 험합니다요. 아니다. 약초도 약초지만 마음이 너무 갑갑하여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어 그런 것이니 돌쇠 니놈이 내일 나를 데리고 가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여기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 마치 감옥에서 사는 것 같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쇳내가 내일 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요. 다음 날이 되자
새벽 떼바람부터 마님이 들뜬 모습으로 돌쇠를 다그치기 시작했답니다. 아직 멀었느냐 돌쇠야? 이러다 늦겠구나. 어서 준비하거라. 아이고 마님, 아직 새벽이구먼요. 잠시만 기다리셔요. 뭐 이리 서두르신데요. 그렇게 마님과 돌쇠는 아침 일찍 약초가 있는 동굴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외출해 마님은 동굴로 향하는 여정이 마냥 즐겁기만 했죠. 하늘이 원래 이리도 푸르고 맑았단 말인가? 지저귀는 산새 소리는 또 어쩜 이리도 청아하게 들리는지. 하물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조차 어쩜 이리도 아름답단 말이냐. 마님, 맨날 보는 하늘이고 맨날 듣는 새소리고 맨날 발에 치이고 밟히는 게 이 잡초꽃 나부랭이들인데 뭐가 그리 좋대요? 이놈아, 누군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한 존재일 수도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더냐. 지금은 마치 내가 깃털이 된 것만 같구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마님 웃는 모습 보니까 쇳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요. 마음껏 즐기셔요 마님. 평상시 느끼지 못하던 자유와 여유로움에 여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지저귀는 산 새소리마저 조용해지고 마님과 돌쇠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쳐 들려오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짙은 안개가 온몸을 휘감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돌쇠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더냐? 마님, 잠시만 더 걸으시면 괜찮아질 것인께 저만 따라오셔요. 그렇게 얼마를 더 걷다 보니 어느덧 돌쇠가 말했던 그 약초 동굴이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마님, 바로 여기구먼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듯 무성한 칡 넝쿨이 동굴 입구를 감싸고 있었는데 신묘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느 동굴과는 다르게 내부가 화사하고 아늑한 것이 마치 사람이 사는 집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도도 적당하고 통풍이 잘 되어 습하지도 않으니 참으로 쾌적한 동굴이구나. 마치 편안한 고향집 같은 것이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구나. 맞습니다요 마님. 원래 동굴이라 하면 찬 기운을 머금고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신기하게도 저기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하고 쾌적한 기운이 불어옵니다요. 참으로 신기한 동굴이구나. 참으로 신기해.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동굴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피던 마님이 이끼가 폭신하게 깔려있는 한쪽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말했답니다. 세상 구경하는 게 즐거워 오는 길 내내 쉬는 것도 잊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구나. 여기서 좀 쉬어야겠어. 여기까지 오신다고 힘드셨죠? 잘 보시면 마님이 앉아있는 그 이끼들이 제가 간밤에 드렸던 약초구먼요. 그랬구나. 이 이끼들이 모두 약초들이라니. 동굴 구석구석에 지천으로 널린 것이 어쩜 이리도 많단 말이냐? 치유 효능이 있는 것 같으니 조금만 앉아 계시면 금세 피로가 가실 것이구먼요. 그러고선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더니 간식으로 챙겨온 음식을 마님 앞에 꺼내 놓았답니다. 마님, 이거 좀 드셔보셔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시장하실 거구먼요. 자, 드셔요. 이런 것까지 준비했구나 녀석. 기특도 하지. 아니구먼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시는감요. 어서 드셔요.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꾸나. 아니구먼요. 저는 괜찮어라. 마님 다 드시고 남는 거 먹으면 되니까 먼저 드셔요. 이 녀석. 같이 먹자니까. 어서 이리 오거라. 아닙니다요 마님. 쇳내가 어찌 마님과 겸상을 합니까요. 저는 괜찮은 게 먼저 드셔요. 좀 이따 먹을게요. 이 녀석이 이리 오래도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괜찮으니 어서 이리 와서 너도 먹거라. 알겠구먼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간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주고받고 알콩달콩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굴 내부를 감싸고 있던 포근함 때문인지 나른해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폭신한 이끼를 베개 삼아 몸을 뉘었답니다. 돌쇠야,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마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셔요. 쇳내가 오늘처럼 마님을 모시고 이곳으로 오겠구먼요. 그렇게 하겠느냐? 물론이구먼요. 마님만 원하신다면? 그런 말이다. 서방님도 몇 달간 집을 비우실 테니 우리 매일 이곳으로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떻겠느냐? 매일이라고쇼? 그래, 매일 말이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나는 또. 그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시무룩해진 마님을 보던 돌쇠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요, 마님. 마님이 싫다고 할 때까지 매일매일 매시고 올 테니 각오하셔요. 자, 약속해요. 그렇게 손도장까지 찍은 마님과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박웃음으로 화답을 했답니다. 정말이지 남편과 살면서 내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처참한 생각만 들었는데 오늘 너와 함께 이곳에 있으니 정말이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구나. 다행이구먼요. 언제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던 마님이 나쁜 생각을 할까 매일 걱정했는디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쇳내가 오히려 행복해지는구먼요. 고맙구나, 돌쇠야.
그날 이후 하루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마님과 돌쇠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돌쇠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구나. 저 아이가 나의 서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지금은 돌쇠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마님, 제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분명 마님을 제 아내로 삼았을 것이구먼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하지만 즐거움이 있으면 그 끝도 있는 법.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출타했던 남편이 돌아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답니다. 내일 모레면 서방님이 돌아오시는데 이 무간지옥의 굴레를 어찌 벗어날꼬. 돌아올 남편 생각에 마님은 무거운 돌에 짓눌리는 듯한 고통으로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되었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다시는 내 영혼이 다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리고 다음 날 마님은 여느 때처럼 돌쇠와 함께 약초 동굴로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마님의 낯빛이 어두워 보이고 초조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마음이 쓰인 돌쇠가 중얼거렸답니다. 오늘따라 마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이제 곧 돌아오실 나으리 때문이겠지. 내가 뭐라도 해드리면 좋은디 뭘 어찌한단 말이오. 그렇게 한동안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 없던 마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돌쇠야,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그 지옥으로 절대 가지 않을 것이야. 어디를 말입니까요, 마님? 서방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그 악마가 사는 집으로 말이야. 마님, 어찌 이러신데요? 집으로 안 가시면 어쩌겠다는 말씀이세요? 돌쇠야, 우리 함께 도망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 마님,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요. 쇳내가 어찌 감히.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돌쇠 이 녀석이 나를 연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님,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죽을 죄라니? 나를 연모하는 것이 어찌 죄란 말이냐? 그러면 나 역시 죄인이란 말이더냐? 무슨 말씀이신지. 돌쇠 이 녀석, 눈치가 없는 것이냐 모른 척하는 것이냐. 나도 너를 연모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나도 죄인이 아니면 뭐겠느냐. 마님의 뜻밖의 고백에 멍하니 서 있는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님은 더욱 거세게 돌쇠를 몰아붙이며 말했답니다. 너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도 버릴 수 있느니라. 내 가문도 내 신분도.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던져 버릴 것이니라. 마님, 그래도 어찌. 더 이상 말할 것 없느니라.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너는 그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와 나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그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함께하는 것이 어찌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겠느냐? 아니 그러하더냐.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도 강단 있게 쏘아붙이던 마님이 어느새 돌쇠의 품속으로 안겨드니 돌쇠 역시 더 이상 연모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녀를 있는 힘껏 꼭 껴 안아주었답니다. 그 순간 돌쇠와 마님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탐닉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불타는 장작마냥 시뻘겋게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셀 수 없이 많은 격정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죠. 그날 새벽, 문득 잠에서 깬 머슴이 새근새근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마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여운을 즐기고 있을 때였답니다. 어쩜 이리도 사랑스러운 것이요. 확 깨물어 주고 싶구먼. 음이 좋은 것. 그런데 동굴 깊숙한 어디에선가 사람의 인기척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라리요? 동굴 안에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는 것이요? 사람 목소리 같은디 이상하구먼. 긴가민가 하며 다시 동굴 깊숙한 곳을 향해 귀를 기울여 보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또 다시 들려오는 것이었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구먼. 사람이 맞구먼. 호기심이 생긴 돌쇠가 마님이 깨지 않게 조심히 일어나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답니다. 동굴 깊숙한 곳까지 가본 적은 없었기에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수십 번을 와봤어도 이곳까지 들어와 본 적은 없구먼. 나 말고 이곳을 아는 사람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게 얼마를 걸어갔을까? 암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동굴 안을 밝히는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랍쇼? 이건 뭐대? 동굴 안의 빛이라니. 더욱 호기심이 생긴 돌쇠가 빛이 비쳐 들어오는 곳으로 계속 다가가니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바위 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빛이 새어들고 있었구먼.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이라니. 저 바위 틈 너머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리도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단 말이오? 돌쇠는 고민할 것도 없이 꾸역꾸역 불빛이 새어나오는 바위 틈 사이로 몸을 들이밀었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몸부림 끝에 결국 바위 틈을 통과한 돌쇠의 눈앞에 정말이지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놀랍게도 바위 틈 그 너머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온화한 미풍이 온몸을 잔잔하게 휘감아 도는 것이 나른한 기분까지 들게 하는 신묘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멀리 보이는 산에는 푸른 나무들이 가득했고 발밑에 핀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거리며 기분 좋은 향기를 사방에 흩뿌리고 있었답니다. 그곳을 한가로이 거닐고 있던 사람들 모두 귀티가 잘잘 흘렀는데 누구 하나 거지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 마치 무릉도원의 신선들을 보는 것만 같았답니다. 아니, 대체 이곳은 어디란 말인가? 또 저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행색을 보아하니 조선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와 다른 사람도 아닌 것이 도대체 이곳은 어떤 세상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린 돌쇠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답니다. 그때 마침 풍채가 좋은 노인 한 명이 그의 곁을 지나갔는데 돌쇠가 그를 멈춰 세우고 물었답니다. 어르신,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요? 무엇이 알고 싶어 그러시는 게요? 그것이 이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라니요? 그러고 보니 당신은 뜬금없는 돌쇠의 물음에 잠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노인이 깜짝 놀라 말했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외륙인이로군. 혹시 동굴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이요? 네, 맞구먼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쫓아와 보니 이곳이었구먼요. 세상에 이런 일이. 홍길동 이후로 100년 만에 외륙인을 또 다시 보게 되다니. 반갑소이다, 반가워. 무슨 말인지 모를 노인의 말에 돌쇠가 머쓱해하며 다시 물었답니다. 외륙인? 홍길동?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요. 그렇지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요. 그대가 사는 외륙에서 이 내륙을 아는 이들은 거의 없답니다. 안다고 해도 그저 전설로만 생각하니 실제로 이곳에 와본 외륙인은 거의 없지요. 몇 명을 제외하면 말이요. 홍길동 같은 사람 말이요. 당신이 오기 딱 100년 전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지요. 이곳을 율도국이라 칭하더군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더라. 그렇지, 무릉도원. 외륙인들은 이곳을 무릉도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디다 그래. 무릉도원? 이곳이 무릉도원이라고쇼?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어안이 벙벙해진 돌쇠를 본 노인이 껄껄껄 웃더니 말을 이어갔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태초에 만들어지길 외륙과 내륙으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그때는 그대들이 부르는 무릉도원이라는 이곳에 주로 신선이나 도인들만 살고 있었는데 가끔씩 외륙으로 외출을 했던 일부 신선이나 도인들이 이곳으로 친한 외륙인을 데리고 오곤 했었지요. 그렇게 이곳을 둘러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곳을 무릉도원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내륙의 다른 이름이 무릉도원인 것이지요. 이곳이 진짜 무릉도원이라고? 이게 꿈이여 생시여?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에 돌쇠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신선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감요? 신선이라니요.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올시다. 신선은 우리도 보기가 힘들지요. 그들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이기에 만나기 참 힘들답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무엇이대요? 대체 이곳에는 어찌 계시는 건감요? 저도 외륙인이었지요. 화산 폭발로 나라가 멸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도인의 도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내륙으로 들어왔답니다.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돌쇠가 말했답니다. 화산 폭발이라고쇼? 혹시 발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그렇다면 말로만 듣던 고구려의 후손이란 말씀이신데. 그러하지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게 발해가 멸망한 지 벌써 5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게 혹시 어르신의 나이를 여쭤봐도 되는가요? 여기 들어온 이후로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600은 넘었을 것이외다. 아직 이곳에선 어린 축에 속하오 1000살 이상 먹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1000살이라고쇼?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감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래요? 기막혀하는 돌쇠의 모습에 노인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곳은 본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외륙과 시간의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오. 또한 사방에 깔린 모든 식물이 그대들이 불로초라 부르는 영생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죽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하물며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흔하디 흔한 그 이끼조차도 불로초라오. 한 달만 복용해도 수백 년은 거뜬히 살 수 있지요. 노인의 말에 발 아래를 쳐다본 돌쇠가 깜짝 놀라며 말했답니다. 이것도 불로초라고쇼? 왜 그러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오? 그러고 보니 동굴 안에서 보았던 이끼와 영락없이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굴 안에 이런 이끼가 잔뜩 널려 있던데 제가 이것을 자주 복용하였구먼요.
그럴 때마다 상처면 상처, 피로면 피로, 하여간 모든 잡병이 깔끔히 치유되던데. 이끼가 불로초였다니. 그곳까지 벌써 이끼가 퍼졌소이까? 맞소이다, 불로초요. 그러더니 잠시 돌쇠를 이리저리 살펴보는가 싶더니 다시 물었답니다. 혹시 얼마나 복용하신 게요, 이끼는? 동굴을 들락날락 거린 게 한 달 정도 되었으니 아마도 한 달 남짓 복용한 듯하구먼요. 한 달이라면 혹시 그대 말고 같이 복용한 사람이 있으신 게요? 노인의 말에 돌쇠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말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시마님께 제가 챙겨드렸습니다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찌 그러십니까? 노인이 잠시 뜸을 들이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잘 들으시오. 이곳의 모든 식물들은 불로초이기는 하나 외륙에서는 이곳과 다른 환경 때문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게요. 잠시 동안은 치유 능력이 생긴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 독으로 변해 급사를 맞이할 것이외다. 한 달 이상을 복용하셨다고 하니 이거 더 큰일이오.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돌쇠가 말했다. 어르신, 안 됩니다요. 미천한 저는 상관없지만 우리 아시마님은 절대로 이렇게 죽어선 안 되는구먼요. 이제 겨우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인데 안 되는구먼요. 어르신, 방법이 없겠습니까요? 돌쇠의 간곡한 부탁에 노인이 말했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무엇입니까요? 시키는 대로 할 것이구먼요. 어서 방도를 알려주셔요, 제발. 그렇다면 그대와 아시마님 둘 다 외륙을 버리고 내륙에 사시면 될 것이 아니겠소. 참 쉽죠? 외륙에서는 불로초가 독초로 바뀌니 이곳에 살면 뭔들 문제가 되겠소. 아니 그렇소? 노인의 말에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답니다. 이어서 노인이 다시 말했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대와 아시마님이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인 듯 싶소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곳은 누구나 평등하고 신분 따위는 존재하지 않소이다. 왕도 신하도 양반도 종도 없어 지극히 모두가 평범한 곳으로 그대와 마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한들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으니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외다. 그뿐이겠소이까. 사시사철 따뜻해 배고픔도 추위도 없으니 영원히 평온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오. 하물며 세상 권세도 부귀영화도 이곳에선 필요 없으니 그대가 사모하는 여인과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오. 어떻소? 내 제안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소? 게다가 지금 그대와 아시마님 모두 어차피 외륙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잘 생각해 보시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소이다. 그렇긴 하지만서도. 어찌. 망설이는 돌쇠에게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하였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구려. 지금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인이 있지 않소? 그렇지요. 우리 아시마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 여인과 이곳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만. 잘 생각해 보시오. 나는 갈 길이 바빠 이만.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돌쇠의 등을 두어 번 툭툭 토닥거리고선 가던 길을 다시 재촉했답니다. 그 모습을 망부성마냥 한동안 우두커니 지켜보던 돌쇠가 뭔가 결심을 한 듯 이내 발걸음을 재촉하더니 다시 동굴로 건너가 마님을 흔들어 깨웠답니다. 마님,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어서 일어나 보시오요. 무슨 일이더냐? 벌써 아침이 되었느냐? 어서 저를 따라 이리로 오십시오. 쇳내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요. 이 녀석이 왜 이리 호들갑이더냐? 여인은 어리둥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옷을 챙겨 입고 돌쇠가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쇠를 따라 바위 틈 너머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여기가 어디란 말이더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돌쇠는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선 이내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느냐 돌쇠야? 마님, 돌쇠의 놈. 마님과 함께 평생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구먼요.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러고 있을랑께 잘 생각해 보셔요. 돌쇠의 고백에 감동한 마님이 한방 미소를 짓더니 돌쇠를 일으켜 세우고는 말했답니다. 돌쇠야, 너와 함께라면 여기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그곳이 설령 지옥이라고 해도 오늘부터 우리 평생, 아니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마님, 사모합니다요. 돌쇠야, 나도 너를 사모하느니라.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 너머의 무릉도원에서 평생 동안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제3화 매일 밤 지극정성 마님을 치료한 머슴의 순정. 옛날 어느 마을에 정석진이라는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의원에서 정일품 도제조로 있었는데 얼마 전 궁을 나와 읍내에 큰 의료원을 열었죠. 대감, 궁 안에 있으면 편할 것을 뭐 한다고 나와서 이리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보인, 높으신 분들의 목숨만 목숨이랍디까.
일반 백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겠소. 내 큰 뜻이 있어 그리 결정을 한 것이니 너무 구박하지 마시구려. 대감이 그리 결정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뭐라 하겠습니까? 허나 고생할 것이 뻔하니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미 각오하고 있는 일이니 나의 뜻을 따라주시오. 거참, 세상 고귀한 척은 혼자 다 하십니다, 대감. 정의원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드는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뤘죠. 게다가 백성에게 아낌없는 선행을 베푼다는 정의원의 소식이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임금께서 특별히 정의원의 의료원을 조정의 지원을 받는 의료원으로 특별 지정해 관리를 하게 하였답니다. 그 후로 전국 팔도에서 병자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날이 이제 더 이상 환자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요. 간병할 의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밥 지을 사람도 부족합니다요. 저리 아픈 환자들을 어찌 그냥 돌려보낸단 말이더냐. 사람을 더 구해서라도 받도록 하거라. 웃돈을 준다고 해도 의수를 하는 의원이나 의녀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요. 남은 환자들은 해민소로 보내시지요. 알겠으니 지금 있는 병자들에게 집중하시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영의정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걸려 알아 눕는 일이 있었는데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치료를 해보아도 차도가 없었죠. 이에 안달난 영의정이 궁에서 친분이 있었던 정의원을 불러 진맥을 잡게 하였답니다. 이보시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게. 갑자기 왜 저렇게 시름시름 앓는 것인지 당최 그 이유를 모르겠네. 대감 진정하시지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나가 계시지요. 그래, 알겠네. 부탁하네, 정의원. 곧장 진맥을 잡은 정의원이 눈을 감고 맥을 느끼는가 싶더니 갸우뚱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뭔가 익숙한데 이 맥은 아리송하구만. 한동안 이리저리 진찰을 하던 정의원이 영의정을 불러 소견을 말했답니다. 그래, 원인은 알아냈는가? 맥을 짚어보니 아무래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듯 싶사옵니다. 먹지 못할 것이라니. 뭔 말인가?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듯 하옵니다. 식중독이라니. 우리 집안 사람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거늘 어찌 이리 아들에게서만 중독 증세가 있단 말인가? 아드님께서는 소민의 기질이 있으신지라 아마도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독으로 작용할 수 있사옵니다. 다 체질 탓이지요. 아니, 일이 간단한 것을 다른 의원들은 그 원인을 대체 왜 찾지 못한 것인 겐가? 맥이 너무 혼란스러워 정확하게 병증을 확인하기 힘들었을 것이옵니다. 또한 영의정 날이 앞에서 오진을 했다. 물꼬를 치를까 말을 아낀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기력이 약해져 그런 것일 수 있으니 처방해 드리는 탕약을 사흘간 달여 드시면 나아질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옵소서. 그래? 역시 정의원일세. 실력 하나는 알아줘야 해. 하마터면 그냥 생으로 귀한 자식 저 세상으로 보내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 고맙네, 고마워. 아닙니다, 대감. 궁에 있을 때 영의정 나리의 보살핌 덕분에 일이 무탈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일 아닌가. 어쨌든 고맙네, 정의원.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만 하시게 언제든지. 영의정의 말에 정의원이 잘 됐다는 듯 말했답니다. 영의정 나리, 그럼 지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쇠뿔도 본 김에 뺀다고 어서 말씀해 보시게. 요즘 저희 의료원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밀려드는 병자들로 일손이 부족해 그러는데 인력을 좀 지원해 주심이 어떠하실는지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녀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정의원이 큰일을 하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뭐 어려운 일도 아닐세 그려. 당장에 처리해 주겠네. 그러더니 머슴 하나를 불렀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다부진 것이 일 잘하게 생긴 녀석 하나가 냉큼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마님 부르셨어라. 그래, 돌쇠야. 빨리 가서 옷가지를 정리해 정의원을 따라 나서거라. 오늘부터 정의원 집에 가서 일당백으로 일해야 할 것이야. 여기에서 하던 것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 게으름 피운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날에는 당장에 불러 멍석말이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알겠구먼요. 대감 마님. 그러더니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냉큼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원, 저 녀석이면 많은 도움이 될 걸세. 내가 병조판서 집에서 비싼 돈 주고 사온 녀석인데 물건 중에 물건이라네. 쓸 만큼 쓰고 돌려주시면 되네. 감사합니다, 영의정 나리. 그렇게 정의원 집에서 일하게 된 돌쇠는 몸을 아끼지 않고 집안일이면 집안일, 간병이면 간병, 닥치는 모든 일을 훌륭히 해냈는데
이를 지켜보던 정의원이 그를 매우 흡족해했답니다. 10사람 부럽지 않구나 돌쇠야. 너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술술 진행되니 말이다. 일이 힘들지는 않느냐? 힘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요? 어려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런 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먼요. 녀석 듬직하구나. 필요한 것이 있거들랑 어려워 말고 말하거라. 먹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알아서 꺼내 먹고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은 나에게 보고 할 필요 없이 네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구먼요. 나리,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구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돌쇠가 다급히 정의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어허,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나리, 큰일 났습니다요. 안방마님이 뭐 어쨌다는 것이냐? 안방마님이 갑자기 쓰러졌구먼요. 뭐라? 부인이 쓰러졌다는 말에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가니 아내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 갑자기 왜 이러시오? 내 말 들리시오? 이에 서둘러 진맥을 잡은 정의원이 잠시 후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몇 번 더 진맥을 확인하고선 의아한 듯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답니다. 이거 이상하구나. 영의정 대감 아들의 맥과 비슷한 것이 같은 증세인 것 같은데. 이를 본 돌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답니다. 의원 나리, 무슨 병증인데 마님께서 이러십니까요? 아이고, 큰일이구먼요. 이놈아,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보거라. 정신 산만해서 오히려 내가 병나겠구나. 알겠구먼요. 걱정되니까 그러지요. 그냥 식중독이니라. 도대체 음식을 어찌 관리하길래 이런 것이더냐. 이것들을 그냥. 아이고, 나리, 괜한데 힘쓰지 마셔요.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바쁘신데 어서 가보셔요. 그러겠느냐, 돌쇠야. 내가 곧 탕약을 지어 보낼 테니 마님께 시간 맞춰 먹이도록 하거라. 걱정 마셔요, 나리. 제가 잘 모시겠구먼요. 그래, 부탁하마. 아직도 저리 병자들이 줄을 서 있으니 더 이상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구나. 내 너만 믿느니라. 어서 가보셔요, 나리.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요. 역시 든든하구나, 돌쇠 이놈. 그럼 부탁하마. 네, 나리. 잠시 뒤 부엌으로 향한 돌쇠가 주방 식모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답니다. 아니, 아줌니는 대체 음식을 어찌 만들길래 마님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서니 저리 끙끙 앓게 만드는 것인감요? 어찌 만들긴 어찌 만들어. 돌쇠니 놈도 같은 밥을 먹었는디. 일이 멀쩡하자녀? 나는 잘못 없구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디. 참말로 억울하구먼. 하긴 나도 같이 먹었지. 근데 마님만 저리 아프니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먼. 알겠으니까 너무 신경 쓰들 말아요. 안 쓰고 있었는디 돌쇠 니놈 때문에 찝찝한 게 거시기 하구먼. 그래요? 미안해요. 괜히 한번 역정을 내봤구먼요. 별 싱거운 놈 다 보겠네 그려? 그날 밤 돌쇠가 탕약을 드리려 안방문을 여는 순간이었답니다. 하루 종일 끙끙 앓고 있던 안방마님이 윗옷을 훌러덩 벗어제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유, 깜짝이야. 마님, 몸이 차가워지면 배앓이가 낫지 않습니다요.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요? 어서 누우십시오. 쇳내가 마님 간병 잘하겠다고 나리와 약속했는디 이러시면 제가 경을 칩니다요. 하지만 마님은 정신줄을 놓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왜 이제 오십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 나리를 기다리다 지쳐 잠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겝니까? 나보다 병자들이 그리도 중요하신 겝니까? 도대체 나는 나리께 무엇이란 말입니까? 너무 외롭사옵니다. 너무 외롭사옵니다. 마님, 어째 이러신데요? 돌쇠구먼요. 정신 차리셔요, 마님. 얼마나 아프시길래 헛것까지 보이신단 말입니까요? 한참을 어루고 달래 겨우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보아도 이내 허공에 손을 휘휘 저으며 이불을 걷어차고 나리를 찾아 발버둥을 치니 돌쇠의 등에선 식은땀만 연신 줄줄 흘러내릴 뿐이었답니다. 마님, 자꾸 이러시면 지가 나리께 혼나는구먼요. 그런께 말 좀 들으셔요. 좀 진정 좀 해보셔요.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마님이 돌쇠의 목을 끌어안고 바닥에 눕혀서는 냉큼 올라타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오늘 밤은 저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가만 계시지 말고 어서 안아주시어요. 마님, 저는 돌쇠구먼요. 이러지 마셔요. 정신 차리셔요. 안 되는 구먼요. 으아. 그렇게 돌쇠와 마님은 엉겁결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밤새 마님의 욕구는 끝이 없었으니 돌쇠는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안방을 벗어날 수 있었죠. 아니, 아픈 사람 맞는 것이요? 뭐 이리 힘이 넘쳐나신데 코피 터지는 줄 알았구먼. 다리는 또 왜 이리 후달거리는 것이요? 다음 날 돌쇠는 아무 일 없는 듯 탕약을 챙겨 다시 안방을 찾았답니다. 빼꼼히 방문을 열어보니 곤히 마님이 자고 있었는데
어젯밤 마님의 잔상이 순간 떠올라 돌쇠의 아랫도리가 금세 묵직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이놈이 왜 이런랴. 큰일 날 놈이구먼. 은큼도 하지 마려. 그때였답니다. 마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기지개를 활짝 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개운한 아침이구나. 10년 먹은 체증이 확 내려간 것 같은 이 기분은 뭔지 모르겠어. 돌쇠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마님은 있는 대로 몸을 베베 꼬우며 기재기를 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순간 돌쇠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내 표정을 고쳐 잡더니 새침한 듯 말했답니다. 아니 돌쇠 아니더냐. 내 녀석이 이곳엔 웬일이더냐? 마님, 괜찮은 것인감요? 어제까지만여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디. 내가 그랬단 말이더냐? 하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몸이 상쾌하구나. 마님의 반응에 돌쇠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니 다행이구먼 다행이야. 마님,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시는감요. 나리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요. 그러면 뭐 하겠느냐? 지금 내 곁에 없으시니 포기한 지 오래니라. 그건 그렇고 밤새 날 간병한 것이더냐? 네, 마님. 밤새 제가 땀도 닦아드리고 약도 먹여드리고 다 해드렸구먼요. 그랬구나. 고맙구나 돌쇠야. 모든 걸 해주어. 아닙니다요, 마님. 어서 가서 나리께 알려야겠구먼요. 걱정하고 계실 텐데. 아니다 돌쇠야. 아직 완벽하진 않으니 오늘까지 안정을 취하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구나. 할 일도 많으신 분인데 이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단다. 그럼 하루 더 치료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 여기 탕약 가지고 왔으니 어서 드셔요. 여기 놔두고 가거라. 그런데 오늘 밤에도 간병을 해주는 것이더냐? 다 나을 때까지 보살펴달라는 나리의 분부가 있으셨구먼요. 저녁에 다시 탕약 가지고 오겠습니다요. 쉬고 계셔요. 그래, 그럼 그때 다시 오거라. 알겠구먼요. 그날 밤 돌쇠는 탕약을 다려 다시 안방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 마님이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갑자기 또 왜 이러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말 좀 해보셔요. 날이 너무 아프옵니다. 안아주시어요. 마님, 정신 차리셔요. 아침엔 멀쩡하시더니 갑자기 또 왜 이러신데요? 돌쇠가 어떻게든 마님을 진정시키려 하였지만 그럴수록 더욱 발버둥치며 돌쇠를 끌어안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아이고 마님, 무슨 병증이 이리도 야릇하고 거시기 한 감이 참말로. 마님의 끈질긴 질척거림에 결국 돌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제와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아침이 되면 마님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해졌다 밤만 되면 병증이 또 도졌으니 돌쇠는 밤이면 밤마다 마님을 간병하느라 몸이 남아나질 않았죠. 아니, 이놈의 병증은 왜 매번 밤에만 도지는 것이요? 참으로 신기하구먼 그래. 그건 그렇고 밤마다 이렇게 간병하다가는 내 몸이 성하질 않겠구먼 그래. 그러던 어느 하루였답니다. 돌쇠가 탕약을 가지러 부엌에 가게 되었는데 부엌문을 열자 웬 복면을 쓴 사람이 쏜살같이 뛰쳐나와 돌쇠를 밀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녀석이 나를 밀치는 것이요? 이놈, 사람 잘못 건드렸구먼. 곧장 쫓아나선 돌쇠와 복면도둑의 추격전은 한동안 엎치락 뒤치락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 두 사람이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렀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대낮부터 도둑질이요.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볼게요. 도둑질 한 거 없어. 그리고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 모른 척하고 물러나시오.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소. 쇠뿔도 맨손으로 뽑는단디 누가 누구를 해친다는 것이요? 이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요? 무엇이요? 너야말로 살고 싶으면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이리로 오더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정의원을 얼마나 알고 있어? 복면도둑의 뜬금없는 질문에 어이가 없어진 돌쇠가 말했답니다.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래. 이 조선에서 정의원을 모르는 백성이 어디 있단가 물어볼 걸 물어야지. 참 싫었구먼. 더 이상 시간 끌 생각하덜 말고 들어와이.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오. 정의원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뭔 말을 하는 것이대? 참말로 못 쓰겠구먼. 모함할 사람이 따로 있지. 누구를 감히 모함하는 건가? 정의원이 왜 저리 병자들에 집착하시는지 아시오? 알면 까무러 치실게요. 당신도 백성들도 세상 모든 이가 속고 있단 말이오. 더 이상 들을 거 없고 어서 이리 오더라고. 이윽고 돌쇠가 복면도둑을 향해 달려들었답니다. 그 순간 희뿌옇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돌쇠의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무슨 짓을 한 것이요? 내 몸이 왜 이런 것이요? 이 사람아, 정의원을 잘 살펴보시게. 세상에 절대선이란 없는 것일세. 매캐한 연기 속에 흐릿흐릿 겹쳐 보이던 복면도둑의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돌쇠는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돌쇠가 눈을 떠보니 벌써 저녁이었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한 것은 둘째치고 여전히 뇌리를 맴도는 복면도둑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는지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답니다. 그렇게 곧장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서둘러 마님의 탕약을 다려 안방을 찾았는데 오늘따라 마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앉아 돌쇠를 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오늘은 괜찮은 건감요? 멀쩡해 보이시는데. 이 녀석 도대체 왜 이리 늦은 것이더냐? 한참을 기다렸지 않겠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답니다. 이에 당황한 돌쇠가 무릎을 꿇고 말했죠. 죄송하구먼요. 제때 탕약을 올렸어야 하는데 많이 아프셨는감요? 이놈아 어디 갔던 게냐? 날 두고 혼자 어디 가버린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인 줄 아느냐? 아이고 마님, 잘못했구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구먼요. 울지 마셔요. 쇳내 여기 있지 않습니까요? 제발 울지 마셔요. 한 번만 더 일이 늦으면 다시는 널 보지 않을 것이다. 어서 이리 와서 대침을 놓거라 어서. 그러더니 평상시보다 더 격렬하게 치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마님, 오늘은 정신이 멀쩡하신데도 어찌 이러신데요? 돌쇠 이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더냐? 진짜 모르는 것이더냐? 병은 진작에 다 나았느니라. 첫날 너와 밤새 사랑을 나누고 나서 이미 다 나았느니라. 정말 은큼한 녀석이구나. 마님, 저는 정말 몰랐구먼요. 이제 알았으니 치료에 집중하거라. 아이고 마님, 의원나리께서 아시면 큰일 납니다요. 지금처럼 치료에 집중하지 않으면 돌쇠 네 녀석이 지금까지 나에게 한 짓을 날있게 몽땅 말해버릴 것이니라. 그래도 되겠느냐? 마님, 왜 이러신데요? 쇳내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말고 치료하거라. 알겠으니까 마님도 지금까지 저와 있었던 일은 발설하시면 안 되는구먼요. 알겠느니라. 어서 다시 시작하거라. 여기저기 마구 대침을 놓아보거라. 각오하셔요 마님.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격렬한 치료를 하며 둘만의 비밀을 키워갔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잠이 깬 돌쇠는 마님과의 일은 둘째치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 마음속이 계속 찝찝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말이여, 정의원을 잘 살펴보라는 말이 뭔 말이대? 도대체 그 복면도둑은 누구고?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구먼. 뭔 말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게 마음속에 맴도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돌쇠는 곤히 자는 마님의 눈치를 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답니다. 아직 어슴푸레한 달빛과 짙게 깔린 안개 때문인지 뒷마당에는 스산한 공기로 으스스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답니다. 음이,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이 나 지금 떨고 있냐?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조심조심 걸어 내당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였답니다. 어디선가 수상한 발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정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방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급히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평상시 여유로운 정의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의원날이구먼. 이 새벽에 어디를 이리도 급히 가시는 거요? 호기심이 생긴 돌쇠는 정의원을 몰래 뒤쫓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뒤쫓았을까? 정의원이 멈춰선 곳은 의료원 뒷산의 낡은 폐가였답니다. 오래전 관군에 의해 폐쇄된 이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여전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곳이었죠. 음이, 뭔가 분위기가 스산한 것이 살떨리는구먼. 여기는 뭐 한다고 새벽부터 오신 거요? 돌쇠의 존재는 알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이나 주위를 살피던 정의원이 마침내 문을 열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돌쇠가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다 이내에 결심한 듯 폐가 처마 밑으로 몰래 숨어들었답니다. 나라에서 출입을 금한 곳에 몸 볼 일이 있으시다고 이리 남 몰래 이곳을 찾으신 건지 알아야겠구먼.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던 돌쇠가 이윽고 창문 틈으로 조용히 폐가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 순간 그만 깜짝 놀라 까무러치고 말았죠. 뭐시여? 이것들은? 뒤로 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찧은 돌쇠의 소란에 정의원이 뛰쳐나왔는데 평상시 볼 수 없었던 매서운 눈초리로 주위를 살피며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소리였지? 분명 여기에서 소리가 났는데. 누구냐? 숨어있지 말고 냉큼 나오거라 어서. 그때였답니다. 수풀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뛰쳐나와 정의원을 잠시 쳐다보더니 도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놈의 고양이 녀석이 다음에 보이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야. 운 좋은 줄 알거라. 고양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하던 정의원이 싸늘한 표정으로 다시 폐가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이 녀석 고맙구먼.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휴. 다행히 풀숲에 급히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한 돌쇠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폐가 창문으로 염탐을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다시 보아도 그곳의 광경은 참혹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는데 사지가 묶인 병자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 의원은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그저 병자의 상태만 확인할 뿐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해하지 못할 말만 하는 것이었답니다. 이 녀석도 아니군. 내가 원하던 결과물이 아니야. 다 폐기해야 될 것 같군. 아니 무슨 말이래? 결과물이라니, 폐기라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하였답니다. 그제서야 병자를 살피던 정 의원은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와 눈에 띄지 않는 나무숲 사이로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몰래 숨어 정 의원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던 돌쇠는 때맞춰 곧장 폐가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병자의 사지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보려 하였지만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말 좀 하시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짐승마냥 으르렁거리던 병자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쇠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죠. 정말 이상하구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으르렁거리던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구먼. 어쩔 수 없이 병자를 폐가 안에 놔두고 다시 돌아온 돌쇠는 자신이 목격한 괴이한 상황이 하루 종일 뇌리에 맴돌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결국 돌쇠는 이 의문의 실마리를 쫓기로 결심했죠. 도대체 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분명히 복면도둑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구먼. 그놈을 찾아서 다시 물어봐야겠어. 그날 오후 돌쇠는 복면도둑과 마지막으로 대치했던 그 골목을 무턱대고 찾아갔답니다. 이곳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쓰러진 곳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오면 그 녀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구먼. 그냥 느낌이 그려. 그렇게 한동안 돌쇠는 자신의 육감에 따라 무작정 그 골목을 서성이며 그를 기다렸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늦은 오후가 되었죠. 그런데 문득 길 모퉁이 끝에서 한 사내가 돌쇠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찾고 있었는가? 누구신데 그러시는감요? 절 아시는감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요. 그럼 이러면 알아보겠는가? 사내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얼굴에 둘렀는데 딱 복면 도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도둑놈 아니요? 어허, 이 사람, 나는 도둑이 아니라니까. 하여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께 다음에 따집시다요. 그건 그렇고 저번에 말씀하신 거 자세히 말씀 좀 해주셔요. 이제 뭔가 의문을 가진 것 같은데 뭔가를 알아낸 것인가? 사내의 말에 돌쇠가 자초지종을 말했답니다. 이에 사내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군. 어제 그대가 본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라니요?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괴물이라네. 괴물이라고쇼? 정확히 말해 누페포의 고기를 먹은 괴물이라네. 누페포라고쇼? 그렇네. 누페포는 바다 건너 저 섬나라의 요괴인데 그 요괴의 살을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고 더욱이 죽은 사람조차 살리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요? 병을 고치고 목숨을 다시 불러오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네.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상하게도 누페포의 살을 먹은 자들은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본능만 남은 짐승처럼 변했다네. 스스로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사륙만 일삼게 되니 괴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폐가의 괴물은 조용히 잠만 자고 있었구먼요. 잘 생각해 보시게.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던 괴물들이 날이 밝아오자 조용해지지 않던가. 그러고 보니 그랬던 것 같구먼요. 동이 트자 죽은 사람 마냥 조용해졌은께. 그 괴물들은 밤에만 다시 깨어나 인간을 사냥하는 것이 특징이라네. 사내의 말을 듣고 있던 돌쇠는 궁금증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말인디, 의원나리가 도대체 왜 병자들에게 요괴의 살을 먹이는 것인감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병자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 생체 실험을 한단 말입니까요? 어찌 산 사람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요? 도대체 왜요? 바다 건너 저 외놈들은 오래전부터 경쟁자에게 몰래 누페포의 고기를 먹여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네.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경쟁자를 물리치고 권력을 쥘 수 있었던 게지. 놀랍지 않은가? 그래서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요? 만약에 정 의원이 누페포의 고기를 병자에게 먹여가면서까지 생체 실험을 하는 이유가 외놈들의 수법처럼 누군가를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함이라면 어떻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누굴 말입니까요? 그거 좀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보셔요. 사내가 답답해하는 돌쇠를 더 가까이 불러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잘 들으시게. 이 일은 자네와 나만의 1급 기밀일세.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쪼고 말씀 좀 해보셔요 제발. 답답해 죽겠네 거참. 1년 전 조년각에서 전하를 암살하려던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는가? 당연히 알고 있습죠. 저작거리에 소문이 쫙 퍼졌었지요.
감히 전하를 암살하려 하다니. 어떤 놈들이래요? 근데 그 사건이 이것과 무슨 관련이 돼요? 사실 나는 전하의 명을 받고 비밀리에 암살 조직의 배후를 찾고 있는 장영위의 아멘감찰사라네. 아멘감찰사라고쇼? 뜻밖의 정체에 깜짝 놀란 돌쇠가 넙죽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쇳내가 무례를 저질렀구먼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살려주셔요. 아니네. 일어나시게. 이러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네. 내 얼굴에 감찰사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 자네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그거야 그렇죠. 제가 어찌 알았겠는감요.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하를 암살하려던 자들과 정의원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감요? 잘 들으시게. 지금 조선에는 임진왜란이후 외놈의 밀정들이 조정 곳곳에 숨어들어 암암리의 조선의 기밀을 외놈들에게 고해바치고 있다네. 파악된 자들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데 영의정, 병조판서를 위시한 고관대작은 물론 말단 관료까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지. 철저히 외놈들의 수족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틈만 나면 조선의 국군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는데 1년 전처럼 요인 암살까지 서슴지 않으며 언제고 외놈들이 다시 조선을 침탈할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 천하의 역적들이 아닙니까요? 그 외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디. 그런 쪽발이한테 붙어서 기생충 같은 짓을 하고 있답니까? 토착외구놈들이 따로 없습니다요. 그렇지.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하는 일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지. 그런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 정의원일세. 정의원이 외놈들의 끈앞풀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요. 얼마나 정이 많고 인자하신 분인디. 그것이 바로 외놈들이 가진 근성일세. 앞에서는 웃고 등 뒤에서는 칼을 꼽는 음흉한 근성. 그리고 말이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놀라지 마시게. 그게 뭔디 그렇게 쪼는감요? 얼마 전 외에 숨어든 세작이 정의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왔는데 말이지. 그냥 쪼지 말고 한 번에 말씀 좀 하셔요. 감질만 납니다요. 정 의원은 말이지. 다른 밀정들과 달리 조선인이 아닌 외놈 그 자체라네. 외놈이라고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보에 의하면 그의 본명은 아베 기시노베로 주술사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더군. 어릴 적 아비를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외로 끌려간 조선 도공에게 길러졌는데 우리말과 우리글이 유창해 훗날 외놈 조정에서 그를 조선 포로로 위장해 몰래 조선으로 숨어들게 했다네. 그렇게 신분을 숨기고 내의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지. 정의원이 외놈이라니. 그런데 정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요? 정의원은 사실 조선에 있는 토착외구의 지령을 내리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수괴로 사실상 토착외구들 중에서도 실세 중에 실세라네. 모든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실행된다고 할 수 있지. 악질 중에 악질이었구먼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으니라고. 하여간 내의원에 들어가 전하를 독살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정의원은 갑자기 궁을 나와 의료원을 차리고 병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더군. 그렇게 병자들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라네. 감찰사의 말을 듣고 있던 돌쇠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정의원이 생체 실험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대요? 그게 말이지. 우리도 처음에는 병자들을 괴물로 만들어 궁을 습격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네. 그런데 병자들이 괴물로 변하면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 그런데 얼마 전 영의정의 처소에 잠입했다. 정의원과 영의정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네. 뭐라던가요? 이렇게 말하더군. 정의원 아직 멀었는가? 본국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네. 영의정 날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올 듯합니다. 그러니 병자들은 우리 의료원으로 모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임금을 압박해 그대의 의료원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실험체들은 그대의 의료원으로 가도록 말일세. 그렇지요. 독살 계획은 실패했으나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듯 싶으니 조선의 왕은 곧 우리의 손아귀에서 노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네. 외놈들이 요괴의 살을 먹여 경쟁자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권력을 빼앗듯 전하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손쉽게 권력을 잡고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까지 누페포의 살을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정확한 양을 파악하지 못한 듯하네. 그래서 생체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겠지. 이런 천하의 쳐 죽일 놈들. 그래서 괴물이 된 병자들은 통제가 되질 않으니 모두 죽인 것이로군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하던 짓이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요. 그럼 이제 어찌하시려는 것입니까요? 더 이상 조선의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우선 누페포에 말린 고기를 찾아 생체 실험을 막아야 하네. 하지만 얼마 전 내가 영의정과 정의원의 집에 잠입해 찾아보았으나 어디에 숨겼는지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더군 그래. 아유, 그래서 부엌에 숨어드신 거였구먼요. 전 도둑인 줄로만 알고 송구하구먼요. 자백제를 밥에 넣어 실토하게 만들려고도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먹는 바람에 계획이 어긋났지 뭐겠나. 그 덕에 자네가 재미 좀 보지 않았는가? 하하하. 재미는 뭔 재민감요. 정의원이 알까 얼마나 걱정했는디. 근데 마님은 식중독이라고 했는디 어찌 된 건감요?
만약을 대비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약과 성분이 비슷한 약초로 자백제를 제조한 것이네. 계획이 탄로나면 안 되니 말일세. 대단하구먼요. 그러고 본게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건감요? 도대체 언제부터 다 보고 계셨던 거래요? 글쎄, 처음부터 끝까지. 미안하네. 이게 나의 임무이니 어찌하겠는가. 나리만 알고 계셔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곤란하구먼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날 좀 도와주는 조건으로 마님과의 일은 입 다물겠네. 얄밉게 돌쇠를 놀리던 감찰사가 이내 진중한 표정으로 돌쇠에게 말했답니다. 지금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네. 벌써 생체 실험에 희생당한 백성들만 해도 707명에 달하는데 더 이상 늦어지면 무고한 희생만 더욱 늘어날 걸세.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나? 당연히 막아야 하고 말고요. 말씀해 보셔요.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요? 요괴의 살을 찾아주시게. 정의원이 자네를 무한 신뢰하고 있으니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거야 쉽구먼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찾죠. 누페포의 고기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네.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나니 바로 알아볼 걸세. 그리고 또 하나는 전하를 암살하려 했던 토착 왜구들의 연판장이 분명 어딘가 있을 것일세. 그것만 있다면 민족 배신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터 자네에게 부탁함세. 알겠습니다요. 제가 신분이 미천하고 못 배워 무식하지만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구먼요. 저런 나라 팔아먹는 놈들은 조선에서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요. 고맙구나. 내 돌쇠 너를 지근해서 감시하며 보호해 줄 테니 신변의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알겠구먼요. 나리. 그렇게 기나긴 대화 끝에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온 돌쇠는 요괴의 살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집안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누페포의 살을 찾을 수가 없었죠. 도대체 이놈을 어디에다 숨긴 것이요? 정의원 이놈 하는 짓이 딱 외놈이구먼. 그렇게 한참을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었는데 안방마님이 돌쇠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답니다. 돌쇠 이 녀석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간 것이더냐 날 두고. 아이고 마님 뭔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오늘은 치료하러 오지 않는 것이더냐 또 아파오는데. 마님 이제 꾀병 그만 부려요. 그리고 오늘은 할 일이 많아 안 되는구먼요. 날있게 네가 한 짓을 말해버린데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마님의 말에 순간 돌쇠가 꾀를 내어 말했답니다. 그럼 마님 안방에서 대침 놓을 때마다 불안해서 마음 놓고 치료가 힘들었구먼요. 오늘은 집안 사람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치료하고 싶구먼요. 그래? 치료를 해주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곳이 하나 있지. 오늘은 거기 가서 치료하자꾸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마님이 앞장섰는데 내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숲 안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답니다. 한참을 걸어 숲 끝에 다다르자 작은 동굴이 하나 보였는데 마님의 발걸음이 더욱 경쾌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쇠야, 바로 이곳이란다. 독초를 법제하는 곳인데 나리와 나 말고는 아무도 이곳을 모르느니라. 마음 놓고 치료해도 괜찮으니 어서 들어가자꾸나. 네, 마님 어서 들어가셔요. 동굴 안으로 들어온 돌쇠와 마님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서로를 탐닉하며 불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늘따라 돌쇠의 대침이 불을 뿜으며 격정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었답니다. 돌쇠야, 오늘은 몸이 확실히 개운해지겠구나. 멈추지 말고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려무나. 알겠습니다요 마님. 쇳내 치료에 있어선 누구에게도 질 자신이 없구먼요. 따끔한 있게 각오하셔요. 그렇게 돌쇠와 마님의 치료는 쉼없이 이어졌는데 동굴 밖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얼마 후 격정적인 치료의 끝에 잠든 마님을 고이 눕히고 돌쇠가 중얼거렸죠.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마님을 이용했구먼요. 마님 죄송하구먼요. 조금 푹 주무시고 계셔요. 돌쇠는 마님이 잠이 깰세라 조용히 동굴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보았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그 깊이가 깊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하게도 진한 약초향이 더욱 짙어지는 것이었죠. 안으로 갈수록 향이 더욱 짙어지니 뭔가 수상하구먼. 분명 여기 어딘가에 요괴의 살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렇게 얼마를 더 안으로 들어갔을까 약초가 꽉 들어차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돌쇠가 멈춰섰답니다. 그 순간 약초의 향과는 다른 역겨운 향이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죠. 분명히 약초의 향에 덮여 있었지만 숨길 수 없는 독특한 악취는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이 냄새인가 세상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역겨운 냄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약초의 향은 옅어지고 점점 짙어지는 그 역겨운 냄새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과연 요괴의 살이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요놈. 외놈이나 외놈 귀신이나 역겨운 것은 매한가지구먼. 다 없애버려야 해요. 내가 너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말 것이구먼. 그렇게 요괴의 살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려는 돌쇠의 눈에 분노의 화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다시는 조선 땅에 발도 들이지 말거라. 요게 고기이건 외놈이건 보이는 대로 불태워버릴 것이니. 그 순간이었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돌쇠가 쓰러졌는데 정의원이 흩날리는 불꽃 속에서 매서운 눈빛을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천한 종놈이 오냐오냐 해주니 주인을 물어? 그리고 아내를 돌보라 했더니 니깐 놈이 내 여자를 건드려. 내 오늘 개가 주인을 물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겠느니라. 개되지만도 못한 천하디천한 조선 것들은 살려두면 안 되지. 동굴바닥에 쓰러진 돌쇠가 본색을 드러낸 정의원을 살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며 힘겹게 말했답니다. 뒤통수 치는 걸 보니 외놈이 맞구먼. 그거 아는겨? 조선의 개와 돼지는 외놈만 보면 물고 뜯어 죽이는 거. 몰랐으면 어디 오늘 한번 당해보더라고. 아주 잘근잘근 씹어줄 테니께. 그리고 마님은 너 같은 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구먼. 내가 오늘 널 죽이고 마님을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할 것이오. 이놈이 입은 아직 살아있구나. 언제까지 네 놈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마. 어차피 일이 되었으니 내 오늘 너에게 특별히 요괴의 살을 맛보게 해줄 것이야. 운이 좋으면 살 것이고 운이 나쁘면 괴물이 되어 나에게 죽임을 당하겠지. 이 쪽발이 녀석이 그냥 죽여라 어서. 그리 쉽게 보내긴 아깝지. 자, 이걸 먹거라 어서. 그냥 죽여라 이놈아. 나를 능욕하지 말고. 돌쇠의 동굴 속 처절한 외침은 비장함으로 메아리쳐 울렸답니다. 정의원은 요괴의 살을 잘라 돌쇠를 향해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점점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겨. 저런 놈들을 처단하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괴물로 변해 죽다니 말이오. 돌쇠가 눈을 감고 바닥에 엎드려 모든 걸 포기하려는 그때였답니다. 바람을 가르는 칼소리가 휙 하고 나더니 간사한 웃음으로 돌쇠를 능욕하던 정의원이 턱하고 무릎을 꿇고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은가 돌쇠? 어째 이제 오십니까요?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요? 아니 그게 말일세. 자네의 뒤를 밟고 있었는데 하필 마님과 자네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계속 보기 민망하여 한눈 파는 사이 자네가 사라져버려. 나도 당황했네. 미안하이. 근데 나리는 관음증이 있으시옵니까? 매번 쇳내에 그 짓을 엿보게. 아니 무슨 말이 그런가? 관음증이라니. 내 임무의 일부라 어쩔 수 없는 것뿐일세. 하여간 요괴의 살을 찾았습니다요. 이것이구먼요. 잘했네. 그런데 연판장은 찾은 겐가? 그것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어쩔 수 없지. 괜찮네. 이거라도 찾았으니 반은 성공한 걸세. 일어설 수 있겠나? 자, 부축해 줄 테니 어서 일어나 보시게. 그 순간이었답니다. 정의원의 배인 옷 사이로 문신 같은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리, 정의원의 등에 무언가 새겨져 있사옵니다. 돌쇠의 말에 조심스럽게 옷을 제끼고 정의원의 등을 살펴본 감찰사가 놀라 소리쳤답니다. 바로 이걸세. 외놈의 앞잡이들 명단일세. 정의원 자신의 등에 이것을 문신으로 새기고 있을 줄이야. 자네가 해냈네 해냈어. 쇳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요? 나리가 다 하신 거지요? 그렇게 요괴의 살과 토착 외구의 명단을 찾은 암행관찰사는 그 길로 궁에 들어가 감찰한 모든 내용을 보고하였으니 임금은 토착 외구 100여 명과 이에 부역한 자들을 모조리 참수할 것을 명하였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머리를 본국으로 송환하라 지시하였는데 바다 건너 외놈들은 그들을 다시 바다에 버리라 하였으니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망망대해를 떠돌다 상어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토착 외구를 색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돌쇠는 면천과 함께 장용 위에 들어가 왕을 호위하는 최측근 무사가 되었답니다. 한편 영문도 모른 채 혼자 남게 된 안방마님은 외놈에게 몸을 판 여인으로 낙인 찍혀 떠돌고 떠돌다 어느 외딴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돌쇠야, 나를 잊은 것이더냐. 어찌 이리 긴밤 홀로 나를 외롭게 두는 것이더냐. 마님은 밤이면 밤마다 돌쇠에게 치료받던 추억으로 겨우 삶을 이어나갔답니다. 1년 후 추억은 이제 희미해지고 배고픈 삶에 지쳐있던 마님은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기 힘들었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하였답니다. 돌쇠야,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구나. 이제 나는 떠나려 하니 저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그때였답니다. 마님, 대침 한 방 놔드려야겠구먼요. 뭐 하신대요, 거기 서서. 바다로 몸을 던지려던 마님이 귀를 의심하고 멈칫했는데 다시 한번 들려오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돌쇠였답니다. 이제 그만하고 이리로 오셔요. 쇳내가 왔구먼요. 마님 대침 놔주려고 왔음께 그만하고 이리로 오셔요. 뒤돌아보니 돌쇠가 분명했답니다. 돌쇠야, 왜 이제 온 것이야. 가는 날이 장날이 될 뻔하였구나. 아니, 그러게 왜 이리 전국을 떠돌아 다니셨대요. 저보다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이시더구먼요. 참말로 환장하는 줄 알았어라. 네가 나를 잊은 줄 알았다. 외놈에게 몸판년이라고. 뭔 말을 그렇게 한대요. 속인 외놈이 문제지.
마님이 뭔 잘못이래요? 이제 됐으니까 저와 함께 돌아가요. 이제 제가 마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돌쇠야, 사모하느니라. 마님, 저도 사모하는구먼요. 그렇게 돌쇠와 마님은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몰아보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